안녕하세요. 오진령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앞서서 꿈의 구조에 대해서 꿈의 특성들의 일반적인 어떤 설명들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꿈의 구조는요, 우리가 글을 쓰는 것에서의 구조하고 크게, 문장을 만드는 구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꾸는 꿈도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의 취합입니다. 우리는 꿈을 꿀 때 이미지로 꿔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잘 생각해 두다 보면은 그것들이 문장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꿈을 꾼 거를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글로 쓰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 맥락이 우리가 이야기 플롯의 구조가 기본이 도입, 전개, 절정, 결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꿈도 이런 어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꿈의 내용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기계가 너무 발달을 해서 저도 이제 꿈을 꾸고 나면 바로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녹음을 한 것이 즉시 문장으로 이렇게 쫙 풀어지잖아요. 책에는요, 213쪽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다루다가 다루지 못한 꿈의 구조를 마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요, 의식이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나타나냐? 그러지 않습니다. 무의식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반드시 거기다 붙이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의식은요, 자기 멋대로 쓱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요.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항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극의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의식으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의식에서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상적 차원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꿈은요, 보상적인 차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보상적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죠. 예, 경고를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예시적인 것들을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예시적이라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는 항상 의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꿈을 보냐?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의식과 무의식은 항상 그 균형 잡힌 그런 태도를 취해야지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신경증을 치료할 때 의식과 무의, 가장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질병이 드러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경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좀 더 심각해지는 게 이제 정신증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증상이 드러날 때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어떤 불일치를 뭐예요?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꿈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요, 오랫동안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제가 꿈 분석을 꽤 오래전에서부터 받았는데, 10년이 훨씬 넘기 전에 꽤 오래전에 10년이 훨씬 넘었을 때서부터 이제 꿈을 보았는데 그때의 꿈이나 지금의 꿈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요. 나이도 들고 엄청 많은 그 외적으로도 뭐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꿈은요, 그렇게 많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이 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크게 많이 안 달라지게 조금씩, 그러니까 거의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꿈을 관찰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인격 발전의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달 심리학, 생물학적인 발달 심리학의 차원으로 보면은 그 발달 심리학에서는 확확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격의 발달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융은요, 인격의 발달 과정을 두 단계로 봅니다. 인생의 전반기와 인생의 후반기 이렇게 두 단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꿈들이 드러나고 그때의 꿈은 좀 파격적으로 좀 무언가 변화를 확 주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모든 꿈, 우리가 매일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꿈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꿈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원시 부족들은 뭐냐면 작은 꿈이 있고 큰 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이제 일어나는 꿈들인 거예요. 매일 꾸다시피 하는데 깨고 나면은 그냥 소실되고 없어지는 것. 그래서 또 다시 또 꿈을 꾸다 보면 그것과 유사한 꿈을 또 꾸는 것. 이런 것들은 크게 그냥 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꿈이라고 할 때는 작은 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큰 꿈은 누가 꾸느냐? 궁금하시죠? 큰 꿈은요, 이런 거예요. 무언가 기억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꿈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원시인들은요,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족장, 그 부족의 추장, 높은 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런 큰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왕과 같은 족장이 이제 그 부족의 그 왕이 꿈을 꾸고 나면은 마을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꿈 얘기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꿈을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뜻깊은 중요한 꿈은 평생 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몇 개의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춘기 때였는데요. 하늘에서 달이 두 개가 둥실 떠오르는 이제 그런 꿈도 기억이 나고요. 이제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최근의 꿈으로는 하늘에서 용이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땅에서는 불바다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원형적인 꿈도 꾸었고요. 뭐 그러네요. 그런 어떤 것들 기억나는 꿈들이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큰 꿈이라는 거는 다른 꿈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이하고 그다음에 아주 강렬한 상징적이죠. 상징적이고 우리 인류의 정신사 속에서 마주치는 집단 무의식의 깊은 층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뭐예요? 생생한 어떤 형상을 통해서 중요성을 암시한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산속 깊숙이 들어갔는데 늪이 있는 거예요. 나뭇잎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늪인데 그 안에 그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으로 옹달샘 같은 곳이 있어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 어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거는 위험한 꿈일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그 되게 이제 인생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서 사춘기로 넘어갈 때, 아니면 중년기가 오거나, 아니면 사업에 뭐 위기를 겪을 때, 죽음이 다가올 때, 이제 이런 꿈들을 이제 꾸게 되죠.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관념, 보편적인 어떤 것들, 관념의 어떤 특유한 의미를 갖는 것들의 꿈을 이제 예, 굉장히 상징적인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셨다면 반드시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